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잠시 후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데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첫 거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 자본시장에서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쓸어 담았어요. 이게 그냥 큰 돈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한 것 중 역대 최대예요.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에 상장하며 세운 기록을 이번에 넘어섰고요. 심지어 미국 증시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지난달 스페이스X가 세운 857억 달러 딱 하나를 빼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상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장 소식이야 어디서든 봤을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돈이 지금부터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거예요. 나스다크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런 회사들, 이런 자본이 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지수의 밑바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구조를 통째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깔고 가죠. SK 하이닉스는 미국 예탁 주식, 그러니까 서울에 상장된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살 수 있게 바꿔놓은 증서를 1억 7,790만 주 찍어서 한 주에 149달러씩 팔았어요. 이 증서 한 장이 서울에서 거래되는 원래 주식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의 7배가 넘는 매수 주문이 몰렸고 사겠다는 기관만 500곳이 넘게 줄을 섰어요. 주문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증서가 첫 거래부터 공모가를 웃도는 값에 문을 열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공모가 149달러 자체가 이미 같은 날 서울 종가를 달러로 환산한 값보다 2.8% 비쌌는데 이렇게 미국에 상장되는 증서는 본국 주가보다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만 TSMC의 미국 증서가 타이베이 주가보다 늘 프리미엄에 거래돼 온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지도 빚 갚는 데 쓰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부 새 반도체 공장 짓고 첨단 장비 사는데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왜 하필 지금 그것도 메모리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탄을 미국에서 끌어왔을까? 답은 인공지능 서버의 병목이 어디로 옮겨갔느냐에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열풍의 주인공은 오직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였어요. 다들 GPU가 없어서 난리였죠. 그런데 GPU가 아무리 빨라도 그 GPU한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메모리가 못 따라오면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그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HBM이에요. 일반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퍼나르는 특수 메모리인데 인공지능 반도체 한 장에 이 HBM이 갈수록 더 많이, 더 비싸게 들어갑니다. 병목이 GPU에서 메모리 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HBM 시장의 세계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대는 핵심 공급사예요. 14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배팅을 끝까지 밀어붙인 끝에 인공지능 골드러쉬 한복판에 서게 된 회사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센 황도 얼마 전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자기네 가장 큰 파트너일 거고 지금의 메모리 부족은 몇 년은 더 갈 거라고 말했어요. 세계에서 GPU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의 수장이 메모리가 몇 년은 모자랄 거라고 대놓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40조 원짜리 삽을 들고 미국 자본시장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서울에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가 왜 굳이 미국에 또 상장을 했을까? 여기엔 오랫동안 한국 주식에 딱지처럼 붙어 다닌 꼬리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얽혀 있습니다. 월가의 평가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1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4.8배 수준인데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은 6.6배거든요. 같은 HBM을 만들고 어떤 면에선 시장 지위가 더 높은데도 서울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더 싸게 매겨져 온 거예요. 미국 투자자의 지갑을 직접 열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물량보다 7배 많은 주문이 몰린 것도 미국 투자자 눈엔 인공지능 메모리를 싸게 주워 담을 기회로 보였다는 신호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 성장 스토리처럼 들립니다. 세계 1위에 폭발하는 수요에 저평가에 넘치는 실탄까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불편한 걸 하나 묻고 싶어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지난 30여 년간 무섭도록 정확하게 반복되어 온 리듬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회사들이 돈을 끌어모아 공장을 짓습니다. 2, 3년 뒤 그 공장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쏟아냅니다. 공급이 넘칩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다 같이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메모리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업에 걸린 저주 같은 겁니다. 왜 이 일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디램 공장 하나를 새로 짓는데 대략 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들고 완공까지 이 3년이 걸려요. 한번 지어놓으면 고정비가 워낙 커서 가격이 어떻든 공장은 최대한 돌리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 수요가 늘어 가격이 뛸 땐 공급이 못 따라와 값이 치솟는데 다들 똑같이 장밋빛 전망을 보고 똑같은 시점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 3년 뒤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죠. 그 순간 가격은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이번에 조달한 265억 달러가 어떤 돈이냐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한두 개는 통째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40조 원을 끌어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첫 단계, 공장을 짓는 단계입니다. 역사가 이걸 얼마나 잔인하게 증명했는지 볼까요? 2007년과 2008년 드램 가격은 한 해에만 절반 넘게 무너졌고 이듬해에도 또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이 폭락의 한복판에서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랐던 독일의 키몬다가 무너집니다. 2008 회계연도에만 12억 유로 영업 손실을 냈고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다가 2009년 1월 결국 파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일자리 1만 2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2위였던 회사가 사이클 딱 한 번의 지도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쪽에 놀리는 이래요. 과거의 메모리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흔한 부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쳐도 값이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HBM은 결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메모리를 파는 게 아니라 얇은 메모리 칩을 수십 개 층으로 쌓아 올린 다음 그 층들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직 통로로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극도로 까다로운 공정이에요. 층을 하나 더 쌓을 때마다 불량 확률이 올라가고 이 완성품 비율을 끌어올리는 노하우 자체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뿐인 과점 시장이고요. 게다가 인공지능 고객사와 미리 물량과 가격을 계약해두는 방식이라 예전처럼 현물 시장에서 값이 순식간에 무너지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반도체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한 장에 얹히는 HBM의 양이 늘어나요. 같은 GPU를 팔아도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가 계속 많아진다는 뜻이라 수요의 바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죠. 젠슨 황 말대로 부족이 몇 년 이어진다면 지금 짓는 공장이 완공될 때쯤에도 수요가 여전히 넘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논리를 펴는 쪽에선 이제 이건 예전 같은 단순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륙이 다음 상승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편 목소리도 똑같이 크게 들려드리는 게 이 채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모든 사이클의 정점에서도 사람들은 늘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이번 상승은 진짜라고. 스마트폰이 처음 폭발할 때도, 클라우드가 처음 커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매번 이번엔 다르다는 그 믿음이 가장 강할 때 회사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공장을 지었고 바로 그 공장들이 다음 폭락의 씨앗이 됐습니다. 지금 삽을 든 게 SK 하이닉스 하나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도 같은 인공지능 수요를 보고 같은 시점에 증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셋이 동시에 지은 공장이 이 3년 뒤 나란히 가동을 시작할 때 그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 늘어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진짜 승부처예요. 그리고 이 40조 원짜리 상장에는 메모리 산업 바깥의 그림자도 하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265억 달러어치 새 주식이 쏟아지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사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와야 하는데 가장 빼기 쉬운 게 이미 같은 인공지능 팀으로 잔뜩 올라있는 다른 종목들입니다. 새 대어 한 마리가 들어오면서 같은 물에 있던 물고기들의 먹이가 나뉘는 일종의 자리 뺏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축포를 쏘는데 기관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온도차가 지금 시장의 진짜 표정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새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공장을 늘리는지, 그리고 그 늘어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도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확장 국면인지 이 두 가지의 시간표가 맞물리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부족이 몇 년 이어진다는 말이 맞다면 이번 배팅은 교과서를 다시 쓸 거고, 틀리다면 우리는 30년째 반복되어 온 그 리듬의 다음 소절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HBM 슈퍼사이클은 과거와 다른 구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같은 리듬의 반복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회사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이 보는 나스닥 지수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밑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